어제 뭐 보셨어요? JTBC 최강야구 이번 주 방송에서 투수 이대은 씨가 마산 용마고에게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전에 TVN 우리들의 차차차에서 허구한 날 게임이나 하고 있어서 제가 욕을 했던 거, 아니 진짜 욕을 한 건 아니고요. 패인이 따로 없구나 하면서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랬던 이대은 씨가 김성근 감독을 만나서 그렇게나 달라졌어요. 길잡이가 되어주는 어른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거구나 새삼 감탄을 했어요. 완봉승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그날 쿠키 영상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이대은 씨 아내 트루디 씨가 벌벌 떨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강판을 당할까봐, 혹시라도 한 점이라도 내줄까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왜 떠느냐? 야구는 믿음인데 떨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트루디 씨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야구를 보러 온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초등학생. 이런 반짝임, 갑자기 가슴으로 뭔가가 훅 들어오는 것 같은 거. 이거 요즘 예능인들이 우리에게 좀처럼 주지 못하는 감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 저희 집 반려견 레오가 나왔어요. 얌전한 편이어서 한자리에 내내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조회수가 35,000이 넘었고, 그리고 댓글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레오 얘기를 하신 분이 딱 2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겠죠. 다른 분들은 레오가 거기 앉아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집 개는 자기만 예쁜 거예요. 물론 특별히 예쁜 개도 있긴 하지만 손주도 마찬가지죠. 자꾸 개 사진, 아이 사진 보여줘서 난감했던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집 개, 자기 손주, 자기 아이는 자기만 예쁜 겁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 이거는 예능 제작진이 이걸 모르네요. 유광체제 정말 공고했습니다.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 소통을 잘하던 유재석 씨, 강호동 씨도 자기 식솔은 자기만 예쁘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MBC 놀면 뭐하니를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본방송을 시청해 왔어요.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봤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188화는 차마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187화에 이어서 이희경 씨와 이미주 씨의 본격 데이트가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 방송은 피하고 다음 날에 다시 보기를 했는데요. 좀 그런 걸 보라고 내놓죠. 그래도 예능 명가 소리를 들었던 MBC, 국민 MC라는 이름값이 있는 건데요. 글 쓰는 사람들이 흔히 킬이라고 하죠. 이거 못 씻는다면서 글이 반려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엎어버리거나 해야 하는데요. 놀면 뭐하니 188화는 의당 킬감입니다. 이건 두고두고 이 내용이 회자될 거예요. 지난 3월 22일 테레비평에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는 배짱, 시청자 의견 아랑곳 않는 땡처리 엔터,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요. 5월 12일에는 신봉선 씨 하차 소식에 서운함을 담은 영상을 올렸고요. 5월 18일에는 억지 러브라인이 지겹다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아니, 러브라인도 지겨운 마당에 아예 데이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겠다니요. 그들이 연애를 하던 결혼을 하던 도대체 누가 관심이 있다고요? 니네 애들 니네나 관심 있고 궁금하지. 그것도 이미 하차 통보를 받은 정준하 씨와 신봉선 씨가 뭐에 그리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데이트를 할 때 뭘 할 것인지 멤버끼리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 타고 사주 궁합 보고, 그러다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선택의 시간을 갖고 진부함의 끝을 보여주네요. 어떻게 시청자를 이렇게까지 실망시키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이렌 불의 섬을 본 이후여서 더 실망스럽지 싶어요.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꼭 챙겨보세요. 나중에 다시 제대로 다루겠지만 강추 또 강추입니다. 6 직업군 여성들의 전투 서바이벌인데요. 싸울 때는 미친 듯이 전력을 다하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다른 직업군을 존중하는 부분까지 재미와 감동,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자기 잘못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요. 소방팀 리더 김연아 씨가 우리나라 군인은 자기 집 절대 포기 안 해. 군인 정신은 그렇게 허술하게 안 만들었어. 군인팀이 적인데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세상인데 놀면 뭐하니는 어떻게 저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을 버젓이 내보내느냐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내도록 달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 가끔은 쉼표도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 쉼표인 거예요. 중간에 182화, 183화 제주 한 끼 편만 볼만했습니다. 그때는 놀면 뭐하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역시 저력이 있지 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 편인 그 보물찾기가 유례없는 졸작이어서 또다시 실망을 했었죠. 실망이라는 게 기대감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실망할 시청자들도 없지 싶어요. 제가 유례없이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그건 그만큼 애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다시 놀면 뭐하니를 다룰 일이 있을까 싶네요. 188화를 기점으로 신랄 같은 기대감도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니네나 궁금하지, 니들이나 관심 있지,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3화까지 방송된 SBS 강심장 리그, 강심장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소란스럽습니다. 좀 더 시끄럽습니다. 강심장 때도 정주리 씨와 김영철 씨가 빛과 소금 역할을 했죠. 리액션을 해주는 역할. 그런데 강심장 리그는 강호동, 이승기 씨 진행에 리액션을 맡은 패널이 김동현, 김호영, 손동표, 엄지윤, 영탁, 이지혜 씨 무려 6사람이에요. 6명이 서로 질세라 괴성을 질러가며 난리법석입니다. 일예로 그 첫 화에 조정리 씨가 출연해서 개그맨에서 기자로 변신한 사연을 들려줬는데요. 강호동 씨가 대박 사건이 있다면서 조정린 씨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체로 호들갑들을 떨더라고요. 그 임신 니들에게나 대박 사건이지요. 결혼해서 2개월 만에 임신한 거는 그냥 축하할 일인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1, 2화 통틀어서 가장 공감이 가는 사연을 랜선 방청객들이 뽑게 되어 있는데 그날 지석진 씨가 뽑혔어요. 그날 지석진 씨가 한 얘기는 대부분 그간 예능에서 다 들려줬던 얘기고요. 디스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종국 씨가 쫓아오니까 절로 뛰게 되더라. 그 얘기만 처음 들었는데 지석진 씨가 12표를 얻어서 강심장 리그 첫 번째 강심장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우승이죠. 아니 이렇게나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나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으나 랜선 투표단의 안무, 이거 정말 공감이 안 되네요. 2.9로 출발한 시청률이 3화에 2.2로 떨어졌는데요. 그럴만했어요. 김태균 씨가 나와서 그 컬투쇼 사연 중에 그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어서 청취자 게시판에 올렸더니 그 방송에 그 얘기가 나왔더니 청취자 한 사람이 휴지를 갖다 줬다. 이 얘기 아는 형님에 나와서도 김태균 씨가 했잖아요. 5월 27일 방송이니까 불과 열흘 전이네요. 심지어 아는 형님 출연자 강호동, 김영철 씨까지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들은 얘기를 또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어느 쪽이 먼저 방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방송에 나왔으면 제발 거르자고요. 라디오 작가들이 중복된 사연 골라내는 거 전문이라잖아요. TV는 왜 그거 못하나요? 그리고 배우 한수연 씨가 나왔는데 어릴 때 헝거리에서 살다 와서 헝거리어 능력자다. 독립운동가 자손이다. 이거 한수연 씨가 예능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시청자 복습시켜요. 한 얘기 하고 또 하는 거 니들이나 재밌죠. 그럼에도 하도 열광적으로 리액션들을 하니까 박항서 감독 그리고 배우 심혁탁 씨가 이게 뭐지? 하는 어안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모두 방정, 과잉 반응. 이게 바로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포인트라는 거, 그거 정말 모르세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이 놓치고 있는 거,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당신들이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도무지 공감이 되지 않는데 이걸 어쩌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들이 거느리는 그 식솔들, 당신들이나 귀하고 예쁜 겁니다. 저로 하여금 채널을 고정하게 만들었던 분들 다 어디로 갔나요?